칼 융은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범죄자나 반항아, 활동가가 아니라 모두가 게으르다고 부르지만 몰래 세상을 바꿀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융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실을 밝혀냈다. 게으른 천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디어는 전체 산업을 재편한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비전은 주변 누구보다도 더 야심차다. 오늘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신까지도 두려워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을 공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융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라 성취에 대한 우리의 전체 이해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모두가 게으르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간 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왜 그것이 사회가 성공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융의 임상 연구는 그가 인간의 성취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린 불편한 패턴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게으르게 보였지만 자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의 통찰을 지닌 개인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이들은 전형적인 저성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무위의 깊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연결을 파악하며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가능성을 그려내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인 생산성 시스템조차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음은 방대한 도서관처럼 작동했지만 그들의 몸은 답답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점은 사회가 이 정지 상태만 보고 도서관은 읽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불편한 부분은 아니다. 융은 이들이 망가졌거나 동기부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어떤 것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패턴은 수십 건의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뛰어난 통찰과 겉보기의 무행동, 혁명적인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성취 방식에 대한 저항의 결합이었다. 그리고 융이 그들의 마음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융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융이 비전적 창조자라고 정의한 유형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무의식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스스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융은 창조적인 개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심리적 예술가와 집단 무의식의 그릇 역할을 하는 비전적 예술가다. 게으른 천재는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융은 진정한 창의성이 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관찰했다. 게으름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원형적 이미지와 모티프가 자발적으로 분출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게으른 천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중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유다. 그들은 의식적 사고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융이 비전적 창의성 연구에서 기록한 것처럼 무의식적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융의 발견이 있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논쟁적이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특정 지능 유형에게 있어 생산성 문화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정한 통찰이 의식적 노력보다 무의식적 처리에서 나온다면 사회가 성취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는 내가 융의 관찰을 바탕으로 생산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즉,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의 방식이 누군가의 겉보기 무행동보다 덜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깨달음이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적인 사람들은 노력 없는 통찰이 노력에 기반한 노동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한다. 이는 생산적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기반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융이 발견한 것 중 사회적 두려움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이 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에 대해 너무도 충격적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발표하는 것을 주저했다. 이들은 단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집단 지성에 접근한다. 내가 융의 5분 인식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과정은 이렇다.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한다. 아무 자극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다. 휴대전화도, 음악도, 과제도 없다.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다. 게으른 천재의 반응은 아이디어나 해결책,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은 노력 없이 연결을 만들어낸다. 생산적인 사람의 반응은 불안이 쌓이는 것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고 침묵은 불편하고 낭비처럼 느껴진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 즉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과 패턴, 통찰의 저장소와 비범한 연결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융은 이들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근원으로부터 해결책을 내려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다. 내가 놀랍게 느끼는 점은 이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알고 연구하지 않은 패턴을 보고 분석하지 않은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융의 발견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니다. 만약 큰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내 마음은 다르게 작동하며 그것이 나의 강점이다. 융은 사회가 왜 게으른 천재들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밝혀냈다. 이들은 생산성 문화가 인간 본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현대의 생산성 이데올로기는 한 가지 근본적인 믿음 위에 서 있다. 인간의 가치는 측정 가능한 산출물에서 나온다는 믿음이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종종 측정 불가능한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전체 시스템을 위협한다. 내가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생산성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바빠 보이느냐로 결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의 무의식적 공포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통찰이 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는 비전적 창조자들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그가 원초적 이미지라고 부른 것에 접근하여 개인을 초월한 보편적 내용을 인류 전체에 공명하는 통찰로 번역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융은 이들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존재하는 원형적 패턴을 매개하는 매체로 행동한다고 관찰했다. 이는 신비주의적 사고가 아니었다. 융은 비전적 창조자들이 의식적으로 접한 적 없는 상징과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냈으며 그 상징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했다. 내가 원초적 다운로드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은 게으른 천재들이 융이 비전적 예술가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원형적 층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식 지식에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융이 말한 정신의 보편적 초개인적 층위에 접속한다. 융은 이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은 그가 그릇띠라고 부른 상태가 되어 무의식적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의식적 자아 중심의 노력을 전제로 하는 생산성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놀라울 정도다. 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이 사회에서 게으른 천재로 낙인 찍힌 개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비생산적으로 보였지만 세상을 바꾸는 통찰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아인슈타인의 게으름. 동료들은 과제를 하는 대신 몇 시간씩 공상에 잠기는 아인슈타인을 비판했다. 그의 혁명적인 이론들은 이러한 겉보기에는 비생산적인 시간 동안 탄생했다. 테슬라의 비현실성. 테슬라는 직접적인 실험보다 정신적 실험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여겨졌다. 그의 시각화 기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다윈의 지연.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다. 그의 겉보기에는 미루기로 보였던 행위는 사실 아이디어가 비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패턴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점이 있다. 융은 창의성을 놀이 본능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통해 이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록했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서 작동하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썼다. 이것이 게으른 천재의 행동을 설명하는 진정한 융의 원리다. 사회가 게으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이 말한 놀이 본능이다. 이는 강요된 지적 노력보다는 환상과 상상을 통해 작동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창의적 메커니즘이다. 융이 기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식적 마음이 한 발 물러서며 무의식적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 한다. 환상과 상상은 창의적 통찰의 원재료가 된다. 개인은 원형적 이미지를 실용적 적용으로 변환하는 번역자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융은 이 놀이 본능이 일정에 맞춰지거나 최적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의식적 생산성 요구가 아니라 무의식적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적인 내적 필연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융의 발견이 지니는 함에는 개인적 성공을 훨씬 넘어선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선견지명을 지닌 창조적 인물들이 인류를 위해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집단지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 내가 융의 집단지성 이론이라 부르는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여러 층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개인 사고에만 접근한다. 게으른 천재들은 자연스럽게 인류에 축적된 지혜가 존재하는 더 깊은 집단적 층위와 연결된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반면 게으른 천재들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통찰에 접근하며 그들의 겉보기 게으름은 사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의식이다. 융의 작업을 바탕으로 나는 게으른 천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으로 사고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통찰은 개인적 발전이 아니라 집단적 진화를 위해 봉사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대를 믿기 어려울 만큼 앞서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에는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끊임없는 생산성 수행을 요구하는 세계에 어떻게 자신의 통찰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가 융의 관찰을 바탕으로 통합의 역설이라 부르는 개념은 게으른 천재들이 사회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동시에 무의식적 처리와의 연결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참여가 지나치면 무의식적 접근이 방해되고 참여가 너무 적으면 통찰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융은 세 가지 통합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리듬 보호. 게으른 천재들은 사회가 관습적인 일정에 따르라고 압박하더라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 둘째, 선택적 협업. 모든 사람과 일하려 하지 말고 비전통적인 접근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드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셋째, 번역, 능력. 무의식적 통찰을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융은 이 통합이 왜 더욱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왜 이러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간과되고 오해받는지를 드러내는 게으른 천재 식별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개발했다. 내가 융의 내부 식별 신호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첫째, 생산성 불안. 전통적인 생산성 조언은 결과보다 스트레스를 더 만들어내며 관습적인 성취 방법을 따르려 할수록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느낌이 든다. 둘째, 통찰의 등장. 당신의 최고의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중에 나온다. 샤워, 걷기, 공상, 혹은 그저 침대에 누워있을 때다. 셋째, 에너지의 예측 불가능성. 당신의 생산적인 시간은 일반적인 일정과 맞지 않는다. 오전 9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자정에는 탁월할 수 있다. 넷째, 증거 없는 확신. 논리로 증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아이디어를 믿는다. 그러나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변형에 관한 것이었다. 융은 사회가 왜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선견지명을 지닌 창조자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다. 그는 예술가의 인간적 성격이 종종 창조적 요소의 이익을 위해 소모된다고 관찰했다. 창조적 무의식 영역과의 연결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선견지명을 지닌 개인들은 관습적인 사회적 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불균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융의 천재 부담 이론이라 부르는 개념은 게으른 천재가 융의 표현대로 영혼의 세계에서 나온 말을 시간적인 세계에 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즉각적인 실용적 관심에 집중하는 세계로 시대를 초월한 원형적 내용을 번역하고 있다. 이는 융이 확인한 근본적인 갈등을 만들어낸다. 천재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작동하는 반면 사회는 시간적이고 개인적인 생산성을 요구한다. 게으른 천재는 게으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의식 수준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융은 이 과정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종종 불안하고 침투적으로 작용한다고 관찰했다. 천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생산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원형적 내용과의 연결을 단순히 끊어버릴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통찰이 있다. 융의 연구는 선견지명을 지닌 창의적 인물들이 집단적 인간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원형적 내용을 인간의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한다. 융이 말한 선견적 예술가는 그가 원초적 이미지라 부른 것, 즉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인간 경험의 근본적 패턴에 접속한다. 게으른 천재는 동일한 원형적 층위에 접근하지만 이를 예술 창작이 아니라 실용적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융은 가장 심오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집단 무의식의 그릇으로 기능하는 개인들에게서 나온다고 관찰했다. 심리적 유형이 개인적 경험에서 작업하는 반면 선견적 유형은 보편적 인간의 필요와 가능성에 호소하는 초개인적 내용을 전달한다. 이는 게으른 천재의 통찰이 종종 그 시대에 비해 불가능할 만큼 앞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단지 앞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적 한계와 무관하게 인류의 가장 깊은 잠재력을 대표하는 원형적 패턴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융은 선견적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인류가 자신의 진화적 잠재력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믿었다. 게으른 천재는 집단 발달을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원형적 지혜와의 연결을 보존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인내가 개인적 성취를 넘어 더 정교한 의식 수준으로의 집단적 진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융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발달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이 결국 집단적 생산성 집착의 시기에 인류가 가장 깊은 지성과의 연결을 보존한 선구자로 인정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내가 융의 해결 프레임워크라 부르는 것은 게으른 천재가 현재의 기대에 적응함으로써가 아니라 사회가 그들의 기여를 이해할 만큼 진화할 때까지 자신의 진정한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인류에 가장 크게 봉사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그들이 찾는 검증이 수십 년간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범한 인내와 자기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인내가 더 정교한 의식 수준으로의 집단적 진보에 봉사한다고 믿었다. 융의 예측을 바탕으로 볼 때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발달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은 결국 인류의 가장 깊은 지성과의 연결을 보존한 선구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융의 게으른 천재에 대한 예측은 현대 신경과학과 기술 동향에 의해 검증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이론이 수십 년 앞서 있었음을 입증한다. 신경과학적 확인으로서 최근의 뇌 영상 연구는 획기적인 통찰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 동안 발생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겉보기의 휴지 시간 동안 게으른 천재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바로 그 뇌 상태다. 기술의 진화로서 AI가 일상적 과업을 처리함에 따라 인간의 가치는 무의식적 처리에서 비롯되는 창의적 통찰의 유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선견적 의식이 점점 더 가치 있어질 것이라는 융의 예측을 입증한다. 문화적 변화로서 원격 근무, 유연한 일정, 성과 기반 평가가 게으른 천재적 접근이 마침내 인정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내가 융의 통찰에서 놀라운 점은 미래가 개인적 사고를 넘어선 지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것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는 점이다. 게으른 천재는 사회가 오랫동안 경시해온 가치를 배우는 동안 이 접근을 보존한다. 모든 창의적 작업의 원재료로서 놀이 본능과 환상을 강조한 융의 관점은 비구조적 정신시간이 획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에 의해 지금 검증되고 있다. 융이 예측한 변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수십 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융의 통찰을 따라잡기 전에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인이 범죄자, 반항아, 활동가가 아니라 모두가 게으르다고 부르는 사람이며 그가 비밀리에 세상을 바꿀 야망을 품고 있다는 융의 충격적인 발견을 기억하라. 수십 년간 이들을 연구한 끝에 융은 그들이 단순한 대안적 성격 유형이 아니라 훨씬 더 중대한 무엇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선견적 창의자라 부른 존재로 인간 의식의 최고 수준에서 작동하며 집단 지성에 접근해 원형적 내용을 실용적 통찰로 번역하는 개인들이다. 융의 연구는 사회가 게으름이라 낙인 찍는 것이 실제로는 그가 내적 필연성에서 작동하는 놀이 본능이라 부른 것임을 밝혀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정신의 가장 정교한 창의적 메커니즘이다. 게으른 천재는 생산성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융이 선견적 창의성이라 부른 것에 성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융은 선견적 개인들이 집단 무의식의 그릇으로 기능하며 보편적 인간 잠재력에 호소하는 원초적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동안 그들은 초월적 돌파를 가능케 하는 원형적 지혜와의 연결을 보존한다. 이것이 사회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비생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성취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이 거꾸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요되거나 일정화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는 융이 자율적 자기 활성화 과정이라 부른 것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의 겉보기, 게으름은 교정이 필요한 성격 결함이 아니다. 당신은 융이 보편적, 초개인적 정신의 층위에 접근하는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선견적 유형으로 식별한 존재다. 당신의 통찰은 융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의적 돌파에서 기록한 동일한 원형적 원천에서 나온다. 융은 선견적 개인들이 종종 높은 대가를 치른다고 관찰했다. 인간의 성격은 창의적 요소의 이익을 위해 종종 피를 흘린다. 관습적 생산성과의 투쟁은 개인적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융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적 세계로 불려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융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발달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이 인류의 현재 한계와 원형적 잠재력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고 믿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종이 가장 큰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에 대한 접근을 보존하고 있다. 사회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간의 잠재력이 강요된 노력보다 놀이 본능을 통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게으름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융이 인류의 가장 깊은 창의적 원천으로 규정한 것과의 연결이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인류의 다음 진화적 도약에 정확히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